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의 데이터베이스 DBMS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를 맞이해서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수열 파트 있죠. 수열 파트에 대한 개념 정리,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실전에서 바로바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 구구단 같은 거 있죠. 구구단. 2 곱하기 8, 2 곱하기 8 같은 경우도 2 곱하기 8의 의미는 뭐냐? 2를 8번 더한 거다. 아, 그래요.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2 곱하기 8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를 8번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 곱하기 8은 어떻게 돼요? 16이죠. 16. 그렇게 바로바로 외워서 풀듯이 그 의미에 대해서 익혔다면,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익혔다면은 그 개념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의미를 또 확실하게 익혔다면은 그 공식을 또 어떻게 확실하게 암기해서 딱 나오자마자 바로 이건 이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열 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죠.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 뭔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가는 수열이죠. 공차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가는 수열.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3n-1. 자, 3n-1이라고 쓴다면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죠. 자, 이거랑 fx 3x-1. 자,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1차 함수죠? 자, 형태 보세요. 3n-1, 3x-1. 형태가 완전히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자,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놈. 이런 거 뭐라 부르죠? 그렇죠.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이 기울기의 의미는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이 얼만큼 증가할까요? x의 값이 1 변화할 때 y 값이 어떻게 얼만큼 변화할까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x 앞에 있는 이 3, 얘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얘도 보시면 n에다 1 넣어주면 a1은 2가 되고요. a2는 2, 6, 5. 네. A3은 8이 되죠. 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되기 위해서 공차를 한 번 더 했는데 2에서 5 됐죠. 플러스 얼마? 3. 자, 플러스 얼마? 3. 이 3이 뭘 의미하죠? 그렇죠. 요 3이 바로 공차예요,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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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잘하죠. 네. 공차예요, 공차. 공차가 3? 기울기가 3. 얘는 뭐예요? 기울기. 1차 함수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공차는 서로 특징이 완전히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수열은 10번째 항이 30 빼기 1이니까 29고요. 그 다음에 100번째 항이 300 빼기 1이니까 299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F10은 역시 29고요. F100은 얼마다? 299죠. F10이 29라는 얘기는 10,29를 지난다는 얘기고 F100이 299라는 얘기는 100,299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여기는 뭐라 부르죠? 등차 수열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항번호라 부르죠. 이 항번호. 자, 선생님이 항번호를 입력했어요. 항번호를 입력했더니 그 항에 관한 값이 튀어나오죠. 입력되는 값, 출력되는 값. 입력되는 값, 출력되는 값. 우리가 함수에서 입력되는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렀고요. 출력되는 값을 우리가 치역 이렇게 불렀죠. 이 형태가 어때요?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난 뭘 찾고 싶다? 공차를 찾고 싶다. 자,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자, 100 빼기.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도 알죠? 혹시 중1분 네. 100 빼기 1. 100 빼기 10에다가 299 빼기 29. 정리해 주시면 90분에 299에서 29를 빼주니까 270. 약분 때리니까 얼마예요? 3이죠. 마찬가지예요. 10번째 항이 29고 100번째 항이 299죠. 그럼 여기서 공차 어떻게 구한다? 똑같이 기울기 구하듯이 100 빼기
100 빼기 10. 그것분에 299 빼기 29. 정리해주면은 3 나오겠죠. 네. 자, 이런 게 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n에 대한 1차식을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을 n번째 항으로 가지는 수열은 모조리 다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x에 대한 1차식. 무슨 함수? 1차 함수. n에 대한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과 1차 함수는 특징이 완전히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등차 수열의 합,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다면요, 이번에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합.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나 어떤 학원에서는 이런 공식들 아마 배울 거예요. SN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하는 게 2분의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2a1. 아우, 뭔지 모르겠다. 나도 안 쓴지 많이 돼가지고 n-1d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뭐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열 파트를 배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열 규칙이에요. 규칙. 이 규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열의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열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 쳤네요. 띵띵띵띵. 네, 좋아요. 네, 학교는 아니고요.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이렇게 기억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알겠죠? 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A1일 수도 있고요. 뭐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럴 때는 A5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2, 5, 8, 11, 14. 자, 이 수열들의 합을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다면 2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3개를 더하세요라고 했다면 8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에서부터 14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2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16 약분되니까 8이고요. 5, 8, 40. 네, 40이 되겠죠. 이렇게 더하니까 16 2개 32에다가 8 더하니까 어때요? 4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기억을 하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리고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시그마에서 K는 4에서부터 뭐 21까지 이때 3K 플러스 1 요거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3K 플러스 1 한 다음에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3K 플러스 1 요걸 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를 또 풀 때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봐. 나 간다고.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할 줄 압니다. 자, 해봐라. 했더니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 3 곱하기 기다려봤어요. 제가 압니다. K는 1부터 21까지 K 플러스 스티그마 K는 1부터 21까지 1 이렇게 해놓고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걸 쓰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BMS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너무 복잡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K 플러스 1. K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1차식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1차식 몇 차식? 뭐?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여러분들 등차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한번 봐봐요. 4 넣었더니 13 더하기 5 넣었더니 16 더하기 6 넣었더니 19 더하기 마지막으로 21 넣었더니 63에서 1단 64. 어때요? 13, 16, 19 얼마씩 더해지고 있죠? 3씩 더해지고 있죠.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여러분들 4에서부터 20일까지 숫자의 개수 몇 개일까요? 21에서 4를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은 선생님 알려주는 방법 요거 해보세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그때 발견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요. 4에다가 3을 빼. 그 다음 21에다가도 똑같이 3을 빼세요. 약간 평행이동의 느낌이에요. 자,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되고요. 21에서 3을 빼니까 18이 되죠. 자, 1부터 18까지는 몇 개? 1부터 18까지는 18개. 예. 그래서 이 항의 개수가 몇 개다? 18개. 18개요. 18개. 어때요? 깜빡하죠? 자, 그러면은 이 등차수열이에요, 이거요. 등차수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등차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 이거 네 번째 항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더하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 자, 그럼 첫 번째 항 13 마지막 항은 64 곱하기 항의 개수가 몇 개? 18개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하면은 답이에요. 자,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 1차식이면은 이건 뭘 이용하는 거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알겠죠?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해서 약분 때려버리니까 9 곱하기 77.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걸 시그마에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고 와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현동 엄청나게 빨라져요. 이거 뭐다? DB매스다. 예. 디벼주죠, 아주 그냥. 예. 요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요를 막 쪼개가지고 막, 첫 번째 장부터 21번째 장까지 해서, 첫 번째 장에서 4번째 장까지 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라고요? 등차수열. 뭐라고요? 네,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공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근데 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A1을 얘기한다? 아니다. 처음에 있는 애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마지막에 있는 거. 그렇죠?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항의 개수 구하는 꿀팁, 허니팁. 네, 여기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니까 그것도 뭘 의미하는 거다? 이게 지금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라.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공식 이건데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SN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알파 N.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N에 대한 2차식이고 마지막에 N을 곱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나오잖아요. 자,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 이건 뭐다? 등차수열의 합이다. 얘는 뭐다? 등차수열의 합이다. 그리고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 이것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1 곱하기 AK. 요게 N제곱 마이너스 3N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때 AN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요거의 합을 구하세요. 요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은 SN이라고 쓸 수 있었죠. SN. 이게 SN이에요.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었다.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요? 등차수열의 합이라고요.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요? 공차의 반. n제곱 앞에 지금 1이 곱해져 있죠. 1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의 반이다. 그럼 공차가 얼마?
공차가 2인 거예요. 그 다음에 S1과 첫 번째 항이 같죠? S1과 첫 번째 항이 같죠? n에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자, 여러분들 공차 2 나왔고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은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랑 같다고 했죠? 1차 함수랑 특징이 같다라고 했죠? 1차 함수랑 특징이 같아요.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일반항이 아니라 1차 함수. 예,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 일반항도 공차와 항 하나를 알고 있으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려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죠. 어떻게 푸냐? y는 2x, y는 2x. x 앞에 기울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y는 2x라고 쓰고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1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빼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그럼 AN은 2n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2n을 가지고 있죠. 네, 2n을 가지고 있죠. 2n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빼기 얼마? 4. 이렇게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N을 구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지금 AN이 아니라 뭐냐면은 요놈의 n번째 항, 요놈의 n번째 항인 n-1 곱하기 AN인 거예요. n-1 곱하기 AN.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문제였죠. 얘의 n번째 항, 얘의 n번째 항이 2n-4라는 얘기예요. 얘의 n번째 항이 2n-4. 그래서 AN은 n-1분의 2n-4. 어이,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를 2, 여기를 4. 이렇게 해주면은 2 넣어서 구하고 3 넣어서 구하고 4 넣어서 구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주 나오다 보니까. 자, 정리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다. 1차 함수랑 특징이 똑같다. 공차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와 성질이 똑같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라고, 이때 말하는 첫 번째 항은 A1이 아니죠. 그냥 처음에 있는 수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다는 것까지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절절절절절절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외우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때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할까요? k제곱 ak 요 놈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얘를 줄여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SN이라고 쓸 수 있다면 SN이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그럼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n제곱 앞에 공차에 뭐가 곱해져? 공차의 반, 공차의 반, half. 예,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때 얘는 공차가 얼마? 4이면서 S1이 첫 번째 항과 같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1 넣어주니까 A1과 같네요.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말은 기울기가 4이면서 1,-1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 라고 했었죠. 공차가 4니까요. 4n 가지고 있을 거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빼기 5.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가 an이 아니라 an이 아니죠. 예, an 아니에요. an이 아니라 얘의 n번째 항, 얘의 n번째 항. n제곱 곱하기 an. 얘가 an.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알려줬던 거 있죠? 시그마 계산할 때 k는 뭐 6부터 15까지
3K-1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이걸 다 쪼개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뭐라고요? 등차 수열. 왜? 1차식. K번째 항이 1차식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은 A1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수열에서는 K에다가 1 넣은 거, 6 넣은 게 첫 번째 항인 거예요. 6 넣어주니까 3, 6, 14에서 1을 빼준 게 17 더하기 이제 7 넣어주니 21, 20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에 15를 넣어주니까 45에서 1을 빼니까 44. 예.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야, 이렇게 구한다. 선생님 꿀팁 뭐라고요? 5 빼주면은 1부터 10까지랑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몇 개? 10개. 선생님이 언제 발견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4학년 때. 네,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더해주시면, 첫 번째 항 17, 마지막 항 44,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약분 때려주시면 5 곱하기, 더해주시니까 61. 그래서 5, 6, 35, 이런 305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아주 간략 개념 정리. 네, 약간 이제 개념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들 있죠?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숫자 공차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해서 문제에다가 풀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그마에 대한 아주 꿀팁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1차식 등차 수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다.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공차의 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첫 번째 항, 이 첫 번째 항은 A1이 아니라고 했죠. 처음에 있는 숫자가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그리고 시그마에서도 무조건 시그마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1차식이면 시그마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뭘 쓰자? 등차 수열의 합을 쓰자. 자,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DB매스. 예, DB매스님. DB매스. DB의 약자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예, 수학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카레 덮밥. 예, 제육덮밥. 오징어 덮밥. 덮밥을 줘요. 아, 덮밥! 네, 그래서 DB매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DB매스 선생님이었습니다.